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 원 제목은 이거예요. Canada's housing shortage, 그러니까 주택난과 그 role of population growth,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하는 어떤 역할, 그러니까 주택난과 인구 증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거기에 관련된 기사였어요. 근데 저는 이 기사 우리가 뭐 쉽게 생각을 하면 그렇죠.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면 하우스에 대한 그러니까 뭐 하우스라는 게 싱글홈이나 이런 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주거지에 대한 이제 수요가 높아지겠죠. 근데 그 수요를 예를 들어서 공급이 못 따라가면 당연히 하우스 가격은 이제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인구가 좀 줄었다. 인구가 좀 줄었는데 공급이 많다. 그럼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겠죠. 수요와 공급 아주 기본적인 법칙인데 제가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건 아니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 한번 다 읽었으니까 대충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오늘 되게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 캐나다 전국 단위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브리티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체 인구하고 지금 인벤토리는 현재 시장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집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사람들이 이제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런 통계 자료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집들이 현재 인구 대비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브리티시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BC주는 지금 현재 530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인구가. 근데 인벤토리는 4.4개월. 그러니까 4.4 그냥 더 이상 신규로 들어오는 어떤 그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4.4개월, 4.5개월 뒤에는 집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계적인 거예요. 그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저기 외곽에 있는 집들 사람을 뭐 시간 지나도 안 살 테니까 어쨌든 간에. 알버타주 같은 경우에는 460만 명. 알버타주가 은근히 사람이 많아요. 제가 요즘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BC주는 여기에 막 몰려 있어서 인구가 굉장히 많아 보이고 알버타주는 대도시가 두 개나 있어요. 알버타랑 캘거리하고 에드먼턴이 있고 그 주변의 작은 도시들이 좀 활성화됐다 그래야 되나? BC주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460만 명이 크게 퍼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근데 알버타주 같은 경우는 요 집값이 많이 올랐죠. 전고점을 뚫고 사상 최고의 집값이 지금 알버타주 캘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불과 3.2개월입니다. 아무래도 여기 한 달 이상 적으니까 그만큼 인구수에 비해서 인벤토리가 적다. 당연히 그 주택이 나와 있는 게 적으니까 요즘에 이제 알버타가 지금 인구가 많이 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더 세니까 공급이 적고 수요가 훨씬 더 높으니까 가격이 상승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반면에 사스카추안은 5.2. 굉장히 지금 인벤토리가 많네요. 인구도 1.2 밀리언 전체적으로. 마니토바 같은 경우는 3개월. 알버타주보다 짧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의 온타리오주는 1,500만 명이나 돼요. 인구가 정말 많네요. 그죠? 이 온타리오는 대도시가 호수 주변에 쫙 다 있으니까. 근데 인벤토리가 가장 짧아요. 2.5개월.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온타리오주도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또 도시별로 보면 토론토 주변 도시들은 가격이 지금도 계속 상승하는 도시들이 있더라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전체 통계로 전체 평균을 잡으면 온타리오주는 2.5개월밖에 인벤토리가 없으니까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그외 뉴브론직도 3.6개 짧죠. 노바스코샤도 3.3개월 굉장히 짧죠. 반면에 뉴펀들랜드랑 레버라도는 6.3개월 가장 길어요. 가격 오르기가 상승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프린스 에드워드 5.6개월. 그러니까 섬 지역들은 아무리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상승하기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래프에 떠나서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고 제가 설명을 잘 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스크롤이 움직입니까? 온타리오주 보면은 우리가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최고점 피크를 쳤을 때 보면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468만 6천 명에서 1470만 명 적긴 하지만 늘었고 인벤토리도 1.6에서 0.9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말 피크가 쳤죠. 그런데도 팬데믹이었지만 인구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구가 2023년에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40만 명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인벤토리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인벤토리도 줄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온타리오만 그랬나? 대표적으로 BC주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팬데믹 시작 직전에 513만 8천 명인데 좀 줄었네요. BC주는 그래도. 근데 2021년, 2022년에는 보면은 거의 뭐 10만 명 가까이 늘어났어요. 인구가 늘어났는데 그리고 인벤토리가 줄어야죠. 인벤토리가 2.1개월로 가장 팬데믹 때 이때 집값 피크를 칠 때 줄다가 갑자기 3.8개월로 확 늘고 4.4개월로 늘었는데 인구는 그 사이에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온타리오주랑 BC주 봤고요. 근데 캐나다 전체로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올려볼까요? 캐나다 전체로도 봐도 자 피크를 쳤을 때 3,800만 명에서 50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 인벤토리는 2.9로 늘었고 여기서 또 다시 거의 100만 명이 늘어나요. 세상에. 와 100만 명 이게 통계로도 확실히 잡혔네요. 100만 명이 늘었는데 인벤토리는 3.5로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살 테니까 그잖아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집을 많이 사고 싶은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 늘어날 텐데 그리고 인벤토리가 줄어야 되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벤토리가 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상식적으로 인구가 늘면 집 수요가 높아지니까 인벤토리도 적어질 거라는 게 상식이었지만 근데 이제 이건 좀 다른 게 문제가 뭐냐면 자 인벤토리 확 줄었을 때 요때가 팬데믹 때였어요. 이때 다들 아시지만 집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할 때였습니다. 2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인벤토리가 2.4, 1.6, 0.9로 줄었고 브리티시 콜룸비아도 5.6, 3.9, 2.6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절반 이후로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 인구하고 인벤토리 그러니까 재고는 상관관계 있긴 있지만 정그래프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확실하게 인벤토리가 주는데 주요 목적은 팬데믹 때 사람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갑자기 주택이 급등하는 걸 느꼈어요. 그죠? 사람들이 큰 집을 살려고 그러고 외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사람들이 집이 오르겠구나. 그래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 생각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캐나다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자의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밴쿠버로 와서 제가 살 집 사고 콘도 하나 사고 그때 미처 못 팔았던 캘거리 콘도가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돼 보니까 집을 언제 팔지 그게 너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집을 그때 걱정이 뭐냐면 집을 팔았는데 그 뒤에 집값이 올라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그동안 고생한 것도 있는데 제대로 팔아야 기분이 좋을 텐데 그래서 집을 못 팔겠더라고요. 그럼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집값 인벤토리가 줄어드는 건 인구 증가가 아니라 집주인 마음이구나 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집주인들이 딱 봤을 때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집 팔지 말아야지. 물론 집을 옮기는 사람들은 떨어질 때 팔아 높게 팔아 높게 팔면 또 높게 사야 되니까 그게 그거라고 하지만 심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이 집주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봐라 집값 오를 것 같은데 그럼 매물을 걷어들이기 시작해 인벤토리가 확 줍니다. 인벤토리가 확 준 상태에서 수요는 공급은 확 줄었는데 수요는 확 늘어나니까 그때 이제 집값이 폭등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인벤토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집주인들도 요즘 다시 집값이 반등했다고 하지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쯤 팔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 그런 심리가 있을 거예요. 여기 역사적으로도 보면 캐나다 전체를 볼까요 한번? 캐나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연도가 안 나오네. 그럼 BC주만 볼까요? 2023년부터 보면은 인벤토리 온타리오를 보겠습니다. 4개월 3.8, 3.2 점점 2점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 집값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하다가 이때 주춤주춤 하다가 다시 늘어났어요. 이때 집값이 아마 오르락내리락 주춤주춤 해서 사람들이 이제 집을 팔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팔다가 팬데믹 시작하면서 이거 이러면 팔면 안 되지. 그러면
이러면서 인벤토리가 확 줄면서 집값이 폭등하는 경험이 있지 않아. 이거 아마 제가 지금 그래프를 지금 찾아놓을 걸. 찾으면 아마 대비 맞을 거야 아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십시오. 네. 보시면 일단 이게 근데 제 생각이어서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이 그래프를 이 차트를 보니까 예전에 한번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게 생각이 좀 명확해져서 이걸 얘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집값과 인벤토리는 상관관계는 있지만 정상관관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는 아니고 여기 집주인 원래 부동산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좀 심리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다? 인벤토리가 줄어드는 게 확실한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집주인들의 마음이다. 집주인들이 시장을 봤을 때 이거 집값 오를 것 같은데 지급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 저처럼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비싸게 주고 팔아야지.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매물을 걷어들이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여러 가지 경기 어떤 영향들 외부적 요소랑 겹쳐져서 인벤토리가 주는데 수요가 확 늘어나는 그런 구간인데 이렇게 팬데믹 때 같이 이 급등의 구간이 나타난다. 꼭 급등의 구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서서히 집값이 오르기 시작할 때부터는 인벤토리가 점점 줄어든다.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집을 팔기 싫으니까. 그때는 왜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집주인들이 뭐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제 경험과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썼어요. 제 생각을 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도 이런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사에서는 뭐 제가 얘기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외국인 바이어들이 문제가 또 있었다 뭐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맞긴 맞겠죠. 근데 제가 느낀 건 대체적으로 집값 인벤토리의 향방은 집주인들의 마음의 경기의 흐름과 거기에 더해주는 집주인들의 마음이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또 맞는 부분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날씨가 오늘 좋더라고요. 아침에 나왔다 보니까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